자,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번 동영상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올려야 될까 생각하다 일단 저희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동영상 올리고 저희 아내가 그 동영상을 뭐 몇 차례, 어제 한 3번 듣고 오늘 한 번 또 듣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동영상을 듣고 나서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제가 뭐 동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어제 회복 원리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을 충분히, 회복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장에서 왼쪽 가슴까지 오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까지 대장에서 이래 앞에, 그러니까 다리, 그러니까 소장, 다리, 옆구리, 기립근, 왼쪽 가슴 이렇게 올라온 그 과정을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뭐 지그재그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올라올 때 꽉꽉 채우면서 올라오라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장에서 소장으로 꽉꽉 채우고, 여가 채워질 때 왼쪽 다리도 꽉꽉 채우고, 다리 문제도, 발바닥 문제도 개선하고, 옆구리도 꽉꽉 채우면서 올라오고, 기립근도 꽉꽉 채우면서 올라오고, 세트 운동해서 왼쪽 팔 운동, 강화 운동도 꽉꽉 채우면서 들어가면 좋다고 했어요. 그 좋다, 근데 그 뭐가 좋으냐 이러면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 안전하다고 안정된다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냥 뭔가 고요하다. 이게 명현현상이 좀 덜하다 이거예요. 꽉꽉 채우고 올라오면. 근데 뭐 하여튼 그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했는데, 테스트 이렇게 뭐 왼팔이 부족해서 많이 찼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더라. 그럴 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른 쪽에 원인이 또 발생이 되어 있다. 그쪽에 꽉 못 채웠기 때문에 그쪽에 부족 현상이 생기면 몸이 이제 혈액순환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현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명현현상이 아니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꽉꽉 안 채우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제 뭐 마당에 물을 뿌린다, 뭐 채소밭에 물을 뿌린다 해서 수도꼭지를 했는데, 수도꼭지를 이렇게 어설프게 열어놓으면 수도 호스에 물이 그냥 찔찔찔찔찔찔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뭐 또 이래 뭐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수도가 꺾여 있다 뭐 이럴 때도 뭔가 수도 호스 내에서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뭐 디릭디릭 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물이 정상적인 압력으로 물을, 수도도 호스도 쫙 펴놓고 수도 꼭지를 탁 틀면 물이 쫙 하고 흘러가, 안정감 있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곳곳에 혈관들이 꼬여 있고 찌그러져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찌그러진 걸 펴려면 꽉꽉 채우면서 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쪽으로 피가 너무 안 가면 그쪽으로 피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없으면 왼쪽 다리에 피가 자꾸 넣어줘야 되고, 뭐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 피가 없으면 그쪽으로 피를 자꾸 집어넣어 줘야 되고, 플랭크를 해서 피를 자꾸 집어넣어 줘야 호스에 물이 꽉 차는 것처럼 꽉꽉 차면서 개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단계 있는데, 왼쪽 팔, 왼쪽 가슴은 꽉꽉 채우고 있는데 옆구리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왼쪽 가슴도 꽉 차 있고 옆구리도 꽉 차 있는데 왼쪽 다리가 비어 있어. 만약 피가 부족한 언더를 차고 있다. 그러면 이게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불편해요. 이거는 명현현상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있는데 그래도 불편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에다가 보충을 하고 나니까 다시 뭔가 또 기계 갖고 끼끼끼끼 하고 막 고장하고 돌아다니다가 배에 보충을 하고 나니까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대장이 세고 소장이 약해 있는데 보충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뭐, 혹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 오는 바람에 보충을 해야 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니까 소장이 약해져 버린 거야. 다시 대장이 세져 버린 거야. 그렇죠. 소장 문제, 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예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꽉꽉 채우고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불편함. 뭐, 조금 전에 동영상, 오늘, 이전에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좋아지는 과정에 어떤 이상한 불편함이 오고 나서 좀 지나니까 다시 고요해지더라. 그거는 명예현상이에요. 좋아지다가 뭔가 불편해져서 또 기다려보니까 또 좋아지더라. 이 명예현상이 이런 뭐 배가 아프다 이럴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 명예현상도 정상은 나쁜 건데 기분이 안 좋은 건데 모든 게 명예현상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분석을 잘못해서 혹은 대처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실수로 인한 불편함도 있어요. 그거는 명예현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명예현상이, 여러분들, 명예현상 좀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명예현상 당하면 좀 놀라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왜 불편하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느낌이, 이거 좋은 걸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신호를 주시는지. 그래 기다려보면 진짜 그냥 쓱 싸그라들어요. 또 어떤 때는 불편함이 왔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러는데 이상하게 좀 기다려도 좋아질 깁니까? 명예현상은요 그냥 진짜 짧으면 5분 길면 한 30분 아주 길면 1시간쯤 지나면 없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뭔가 잘못된 어떤 불편함은요 1시간 지나도 계속 가요. 반나절 하루 이상이 막 그 불편함이 계속 된다 이러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호스에 뭔가 공기가 차 있다든가, 수도 호스가 꺾여 있다든가, 공기가 차 있다든가, 이러면서 수도 호스 내에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장이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장 쪽이 수도꼭지고, 여기가 왼쪽 가슴, 왼쪽 팔이 호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장이 수도꼭지고,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이 물이 나오는 끝자락, 호스 끝, 수도 호스 끝이라고 보면 그 중간 과정이 있죠. 대장에서 소장에서 다리에서 옆구리에서 기립근에서 왼쪽 가슴, 왼쪽 팔, 왼쪽 등짝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뭔가 꺾여 있다든가, 호스가 꺾여 있다든가, 혹은 어느 호스 한 군데에서 물이 없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정상적이 아닌 거야.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야. 정상적은 쭉 하고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갈 때는 쫙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가 힘들어하는 거야. 얘가 좀 물을 좀 정상적으로 흘려보내지. 호스가 꺾여 있는데도 주인이 이걸 안 펼쳐줘요. 그럼 호스가 힘들다 이거지. 힘들다. 근데 문제가 왜 이 호스가 네 몸에 호스가 지금 꺾여 있는데 왜 개선을 안 해주느냐 이거야. 호스가 꺾여 있는데 이게 약을 먹으면 이게 호스가 펴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약을 먹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세상에 예를 들어 뭐 팔이 이렇게 꺾였어요. 팔이 뭐 뼈가 어떻게 돌아가서 꺾였어요. 이거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꺾였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돼요. 수술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건 약으로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약은 수술 후에 혹시나 모를 염증 같은 걸 제어하기 위해서 소염제나 항생제 이런 걸 처방받아서 먹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소화제까지도 막 집어넣겠죠. 또 신경안정제나 이런 것도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의 약이지.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약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졌다. 혈관이 변화가 됐다는 거는 이건 약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끝없는 굴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혈액순환만 좋게 해주면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인 변화가 생겨. 호스가 끊겼는데 끊긴 거 펴줘야 되죠. 그죠? 혈관이 찌그러졌으면 펴줘야 되고. 혈관에 피가 부족하면 피가 그쪽으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제 아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량을 얼마나 차고 있고, 그 누워있을 때는 뭐 옆구리에 물병도 이렇게 기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해보니까, 그러니까 꽉꽉 채우면서 한다란 말이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부터, 보충할 때부터 왼발 그쪽에 좀 중량을 충분히 주고, 또 옆구리에도 충분히 주고, 또 누워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옆구리 운동도 살살, 물병 오른쪽에 옆구리 물병을 잡고 이렇게 살살 움직이기도 하고, 또 등짝도 살살 누르기도 하고. 왜 그 등짝 누르는 거는 기립근 운동이고, 엉덩이를 살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제자리 밀었다 제자리가 옆구리 운동이에요. 그죠? 예. 그 왼쪽 발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저희 아내는 왼발은 안쪽으로 힘이 안 오거든요. 그 뭐 1kg 추가로 차고, 오른발은 250 추가로 차고, 그또 왼발 안쪽에다가 물병을, 그러니까 옆구리에 물병을 기대 놓은 것처럼 왼발 안쪽에다가도 물병을 제가 한 번씩 기대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병을 한 개도 하고 두 개도 해보고 하는데, 물병을 이렇게 기대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병을 기대면 그 힘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한 2리터짜리 물병을 기대면 그냥 한 500g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500g. 2리터는 사실은 중량으로 치지면 2kg하고 똑같은 거예요. 2kg. 근데 그게 이렇게 물병을 이제 발목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발목에다가. 옆구리는 이렇게 골반이나 옆구리에 기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병을 뒤집어 갖고. 그죠? 그 발목 쪽에다가 이렇게 기대 놓으면 다리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물병을 안쪽으로 이렇게 기대 놓으면 다리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꽉꽉 채우고 옆구리를 꽉꽉 채우고, 또 기립근 문제도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래 있다가 또 일어서서 걷기 운동할 때 왼쪽 다리는 무릎을 이렇게 좀 굽히면서 꽉꽉 이렇게 하고, 오른쪽 다리는 확실하게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다리에 피가 많으니까 접기해서 오른쪽 다리 또 피를 자꾸 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 근데 그 해결책을 다리를 자꾸 접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아서 또 빼먹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자꾸 이게 접어줘야 된다. 쳐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허리도 자꾸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꽉꽉 채우고 들어오니까 불필요한 통증들,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통증들이 많이 없어지더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영상대로 조금 꽉꽉 채우면서 올라오니까 불필요한 통증들, 불필요한 불편함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맞는 거,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몸 구석구석으로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특히 머리 쪽에 문제가 많고,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하고, 또 뭐 헤드뱅이, 이제 목에도 문제가 많아서 목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아픈 데 있거든요. 그 자꾸 마사지해서 풀어야 돼요. 또 얼굴도 이렇게 광대뼈가 턱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마사지를 해갖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복 원리, 운동 원리를 적용하면서 운동을 해서 몸통을 바꾸면서도 얼굴 쪽도 자꾸 두피 마사지도 이렇게 자꾸 하고요. 뭐 얼굴 쪽, 눈 쪽, 귀 뒤쪽 이런 쪽으로 자꾸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눕기 직전이나 이렇게 뭐 머리 감을 때나
보통 눕기 직전에 머리 쪽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줘요. 두피 쪽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좋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한참 몸이 안 좋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험도 해봤는데, 그걸 더 이상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두피 마사지 하니까 머리카락 자체는 안 빠져요. 흰머리는 가끔 이렇게 머리가 혈액순환이 꼬이면서 흰머리는 올라오는 거 내가 봤는데,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이죠. 필요하면 염색하면 되고. 저는 염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흰머리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내는 이렇게 왼쪽 편측마비도 있었어요. 왼팔을 거의 못 쓰는. 그거 심한 거거든요. 심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표현을 좀 저한테 강하게 안 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손에 잡고 있던 쟁반이나 트레이 이런 걸 그냥 힘이 쑥 풀리면서 떨어뜨려 버려요. 와장창 깨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집에 있는 컵이나 이런 거 사기 걸어도 거 많이 깨지더라고. 예. 요즘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떨어뜨리는 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과거에 한 10분의 1로, 10분의 1이 아니라 요즘 잘 떨어뜨리는 걸 잘 못 봤어요. 몇 달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이 아팠던 사람, 많은 몸에 지금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지금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제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고, 이게 그래요. 하여튼, 집이라는 게, 가정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일이. 하여튼, 또 애기도 애도 대학교를 가고 이러니까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집안일도 있고 이러니까 몸에 좀 신경을 못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파 봤으니까 조금 이해하는 걸 거예요. 진짜 같이 부부지간이라도 한 사람은 아프고 한 사람은 안 아프면요. 안 아픈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파 봤으니까 와, 이 사람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시간적인 여유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운동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운동할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동할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매일 나가거든요. 어제 이렇게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잖아요. 저 사실 비가 막 엄청 와도 나가요. 한 2시간 정도는 일단 나갑니다. 왜 나가나 하면 그 나가 있는 2시간 동안 내가 뭘 하겠습니까? 집중을 하더라고요. 집중을. 내 몸에 대해서 고도의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나가 있는 2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나가서 제가 어디 뭘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정치인 기사를 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나가 있으면 온통 기도 외에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고 테스트 할 수 있고 발바닥 테스트 2시간 동안 발바닥에 계속 관심 가지면 발바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시간 동안. 그것도 매일. 어지간한 이렇게 둔한 사람 아니면 매일 2시간씩 발바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걸어 다녀 보면 어느 쪽에 힘이 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을 낸다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깥에 안 나가잖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제가 안 해, 뭘 안 해요. 틈만 나면 엉뚱한 거 해요. TV를 켜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든가
아니면 괜히 집안에 이제 문제 있는 일거리들 있잖아요. 일거리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집안에 일을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집안에 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저도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서 집안에 일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 꽂혀버리면 또 몸에 대해서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본인만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 외출을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더라도 딴짓 하지 말고, TV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응? 유튜브 보지 말고 본인의 몸을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제가 올린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 2시간 들으면 동영상 최소한 4개는 들어요. 4개. 그 만약에 여러분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루에 제가 올린 동영상 4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동영상을 매일 올려도 여러분들은 계속 복습의 형태의 연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일이 좀 되게끔 만들어가야 돼. 일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듣고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갖고 안 돼요. 예, 그래, 그거는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일은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저도 우연히 말했는데, 저처럼 2시간 동안 걷고 운동하고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진다라면, 제가 왜 굳은 날씨에도 나갔다 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집에 있으면 하루가 지났는데 내 몸을 들여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집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얘기를 해야죠. 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TV도 같이 봐야 되고, 또 혼자 있으면 또 피곤하니까 또 자버려요. 뭐 어떤 때는. 그 집에서 막 계속 운동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운동이 안 돼요. 바깥에 나가 있으면 2시간 동안요. 누가 안 시켜도 나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잠깐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운동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걸어볼까? 또 옆으로 한번 걸어볼까? 자꾸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걸로 계속 뭔가 내 뇌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고, 이런 거는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방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버려요. 기도하고 나면. 좋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냥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자기 발바닥에 대해서 걸어보고 발바닥에서 관심을 갖고 혹은 운동을 이렇게 충실하게 해보고 자기 몸을 느껴보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발바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발바닥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하거든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